이걸 쓰면은 변신입니다. 재밌죠? 이게 안 웃을 수가 없는 모모코주구 파코.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탈모 상식 퀴즈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 퀴즈는 퀴즈대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전문의를 통해 더욱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카테고리 이름하여 전문의와 함께하는 탈모 스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탈모 고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모코주구 파코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일 모발이식 두피힐링센터의 홍주형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많은 분들이 탈모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탈모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잡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계획을 잡으려면 제대로 된 탈모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대로 된 탈모 자가 진단,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마도 이제 파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네.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잘못된 자가 진단으로 시작하는 탈모 치료는 오히려 탈모에 대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탈모 자가 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정해진 질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설명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 탈모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가 100개가 넘는다. 둘째, 머리카락이 예전에 비해 가늘고 힘이 없어졌다. 셋째, 펌이나 염색이 잦다. 그리고 왁스나 헤어젤 등을 매일 사용한다. 넷째, 두피가 최근 자주 가려워서 긁곤 한다. 다섯 번째는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기를 매일 사용한다. 여섯 번째는 식사를 자주 거르고 체중의 변화가 굉장히 잦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앞머리와 뒷머리의 굵기 차이가 본인이 느끼기에도 많이 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어떤 지나친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술, 담배를 자주 즐긴다. 열 번째는 탈모 가족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탈모를 의심해야 하는 사람으로 해당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가 100개가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 100개의 개수 이거 어떻게 체크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탈모가 의심된다면 하지만 이제 꼭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주무시고 난 뒤에 빠진 머리카락 개수와 그다음 머리를 감은 후에 빠진 머리카락 개수를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하나하나 세어보실 필요는 있죠.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머리카락도 있으므로 빠진 머리가 한 50개, 60개 이상이라면 탈모를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탈모가 의심되는 부위에서 이제 엄지와 검지로 한 20가닥 정도 모발을 살짝 당겨보세요. 그래서 한 5개 이상이 쉽게 빠진다. 그러면은 이것도 탈모를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내가 탈모인가? 아니겠지 하시는 분, 긴가민가 하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수고스럽겠지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탈모는 조기에 잡아야 우리 모발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원장님, 요즘 그 광고를 보면 탈모 샴푸나 발모제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이 샴푸나 발모제를 쓰면 효과가 있는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아주 많은 탈모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이제 머리를 막 직접 나게 한다기보다는 머리카락에 어떤 영양분을 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샴푸나 발모제는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제일 뿐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과 본인의 식습관 개선, 운동, 그리고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단순히 샴푸나 발모제만으로 탈모를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극복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탈모는 한 가지에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탈모용 샴푸가 일반 샴푸와 다르지만 샴푸 하나 바꿨다고 해서 머리가 막 자라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치료와 함께 보조적인, 즉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머리는 얼마나 자주 감는 게 좋은가요? 사실 이 부분에도 많은 얘기가 있죠. 그래서 두피 상태는 사실 개인차가 있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요. 정해진 샴푸의 수는 딱히 없고요. 본인의 두피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피지가 많은 분이라면 하루 2번 감는 것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두피가 건조한 분은 이틀에 한 번 감는 것도 한 방법이죠. 당연히 하루 종일 이제 먼지에 오염된 두피는 저녁 때 감는 것이 좋겠죠. 미온수로 머리를 감고 충분히 헹궈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일단 내 두피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두피 상태에 따라 샴푸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 이번에 이 외적인 부분 말고 이 내적인 부분, 즉 복용하는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게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로 뭐 이외에도 더 있지만 특히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른 효능을 갖고 있는 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DHT를 만드는 효소 중에서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는 타입 2를, 두타스테라이드, 아보다트는 타입 1, 2를 둘 다 억제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DHT 차단에 있어서는 이제 아보다트가 약간 더 높고 부작용은 프로페시아가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탈모 진행 정도, 그리고 이전에 약 복용했던 그런 과거력, 이런 것들을 따져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그 많은 이 남성분들이 M자형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이 M자형 탈모도 보면 어느 한쪽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당시 한쪽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니까 보기 더 흉해서 이 힘적인 고통이 더 심했거든요. 저처럼 한쪽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많이들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사실 저희 환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낭의 환경이 이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서 탈모 진행 속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탈모가 오래 진행된 부분일수록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길고 모낭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럼 진짜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다.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탈모는 계속 진행돼서 더 심해졌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고 이제 하시는데 우선 이제 본인이 제대로 된 치료법을 받고 있는지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검증되지 않고 이제 유행처럼 번지는 이제 여러 이슈에 이제 혹해갖고 자꾸 이제 방법을 바꾸진 않았나, 그리고 본인의 탈모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나, 그 원인에 맞는 관리나 치료를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은 잘못된 탈모 자가치료법들이 탈모를 더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